자, 지금부터 5.18 정신과 헌법 전문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식 사회를 맡은 저는 5.18 겸재단 사무처장 이기봉입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그 당위성을 살펴보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명칭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열린 의견이 모아져 5.18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게 하는 논의가 촉발되었으면 합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헌법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헌법 전문에 헌법 정신과 국가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 전문은 1789년의 인권 선언을 담아냈습니다. 우리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해서 국가의 핵심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5.18 정신의 헌정사적, 헌법적 가치 및 헌법 전문 수록의 의미가 깊게 모색되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들이 지속됨으로써 5.18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5.18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뿐만이 아니고 탁월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보여줬던 사건이다. 그것 때문에 5.18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또 평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러셀 박사의 의미 있는 이야기, 이게 바로 지금 5.18을 우리가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당위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거룩한 역사입니다. 이 5.18 정신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 그리고 진영과 이념을 초월해서 또 남녀노소 지역을 넘어서 세계 보편적 가치로 함양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광주라는 것들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 난 광주가 해방구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 엄청 크거든. 저한테 크듯이 이 민주운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희망적인 땅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름 좀 안 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조사가 과연 됐겠느냐. 그래서 이 노군이 문제가 진상규명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었던 것도 광주 5.18 등등을 통한 민주화 사회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노군이도 조명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가 5.18이 있은 지 이제 42주년이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그 5.18 42주년 기념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요. 42주년이 되다 보니까 5.18을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하고 또 5.18 정신을 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헌법 전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전문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본문 앞에 위치하는 일종의 헌법의 서문입니다. 서문이고 우리 헌법만 헌법 전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외국의 헌법들도 이 헌법 전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헌법 개정을 많이 하는데요. 헌법을 제정한 나라들도 있고요. 예외 없이 헌법 전문을 다 이제 헌법에 두게 되어서 헌법 전문이 이제 현재는 거의 세계 모든 국가들의 빠짐없이 헌법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수록이 될까요? 외국의 헌법 전문이나 우리 헌법 전문도 그렇습니다만 헌법 제정, 개정의 역사와 그다음에 그 헌법 제정과 개정을 누가 했느냐. 다음으로 이 헌법 전체, 헌법 본문을 관통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같은 것들을 아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전문이라고 하겠습니다. 5.18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통해서 역사적 평가는 이미 내려진 지 오래
역사적 평가, 항상 역사적 평가를 뒤따라오는 게 뭐냐? 법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5.18에 대해서도 1990년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5년 후인 95년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이렇게 신군부들에 대해서 이제 공소시효를 노태우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함으로써 이 신군부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신군부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법 자체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5.18에 대한 법적 평가는 이미 법적 평가까지도 내려진 거고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5.18이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4.19 이후에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역사적 대상거리다라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누누이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요, 제2장에 보면 기본권 규정들이 있어요. 10조 1문이 뭐냐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사실은 우리 헌법 기본권 규정의 맨 앞에 나오면서 사실은 기본권 중에도 가장 핵심적이고 목적적이고 이념적이고 총칙적인 조항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5.18은 이러한 우리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운동이었다는 측면에서 큰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냥 뭐 상징적 의미만 가질까요? 5.18이 4.19만큼 이제 역사적 평가를 받았네, 그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된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전문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의 헌법이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에 입각해서 법률이라든지 행정부의 명령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5.18 민주화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들은 앞으로 못 만들어요. 이게 전문에 수록이 되게 되면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해석도요, 이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에 따라 기존 법률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5.18 정신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강조해야 할 이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논의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첫 일장에서 이제 왜 다시 명칭을 문제 삼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 전문에 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18 정신을 또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역사적 또 앞으로의 실질적 의미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계기는 뭐 헌법 전문에 들어갈 정도의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하고 왜곡하고, 또 뭐 최근에는 다 개헌 합의를 했다고, 헌법 전문에 들어가겠다는 개헌을 합의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지만, 또한 동시에 최근에 진실화해위원장의 뭐 임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보듯이 사실은 계속 5.18의 그 민주화운동에 대한 한편에서의 어떤 부정 왜곡이나 혹은 뭐 거리두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또 반복되고 있는 현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분명히 5.18 명칭이라고 하는 논의는 뭐 학자들은 그 성격이 무엇이고 뭐 등 여러 가지 비교 연구까지 포함해 가지고 명칭에 대한 논란을 또 이제 이전에 있어 왔고, 그래서 또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현실에 있어서 명칭의 논란에 갖는 의미는 좀 더 실천적 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도 담고 있습니다. 명칭의 변경이나 그 자체로 이제 이 변경의 취지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임지범 교수님께서도 이제 제가 주장했던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드렸던 부분을 주로도 이렇게 또 달아주셔서, 역시 결국 정치 환경 구조들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 5.18 정신이 실제로 미래 민주주의의 부분에 또 그리고 민중성이나 공동체성을 구현해가는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어질 때, 저는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는 큰 사회적
힘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 이 부분을 넘어서서 이 5.18 더 이상 부정하고 왜곡하고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법만으로 이 5.18 특별법도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큰 사회적인 어떤 힘과 압력이 행사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5.18 정신에 근거한 민중성이나 공동체성을 구현해가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을 주도하는 정치 세력들 또 그 정치 세력들의 어떤 형성 그 등장을 가능케 하는 어떤 정치적 환경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뭐 선거제도라든지 여러 제도 변경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저는 이런 정치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자원이 5.18 민주화운동 또 5.18 정신에 있음을 또다시 좀 주목하고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